네, 안녕하세요. 리얼스탁의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12월 9일 첫 번째 거래일 이번 주가 끝났습니다. 오늘도 급등락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과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종목은요. 앞타바이오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서서히 몰리고 있는 종목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앞타바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급등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만 약간의 하락을 좀 보였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강하게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요. 사실 지금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최근에 계속 팔고 있는 상태고요. 개인들은 지금 12월 3일 올 초부터 해서 이번 달 초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 월 초 지난주까지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10% 이상의 수익권이실 거고요. 하지만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장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당연히 수익권이시겠지만 장 중간에 조금 타이밍이 조금 어긋났던 분들은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일 겁니다. 고점은 거의 상한가까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져서 오늘 한번 매매 전략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 앞타바이오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는요, 지금 역시나 회사의 사명을 보면 아시겠지만 바이오 관련된 제품입니다. 바이오 관련된 회사죠. 그래서 신약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과 그리고 앞타 DC 플랫폼과 같은 두 가지 독창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일단 난치성 질환, 즉 혁신 신약 개발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 약의 효능이 기존에 나온 약물과는 차별화되게 구별되어 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혁신 신약을 보면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 그리고 만성 백혈병 치료제죠, 글리베커 같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자,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이죠. 그만큼 혁신 신약은 굉장히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그리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앞타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앞타 DC 플랫폼을 통해서요, 난치성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녹스 저해제 발굴 플랫폼을 통해서 당뇨 합병증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이 계획대로 신약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제품과는 달리 굉장히 그 성장성과 부가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치료제와는 비교도 안 되죠. 그만큼 성장성이 굉장히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바로 혁신신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앞타바이오가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거기다가 앞타바이오는 호재성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 있었죠.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난 이제 국제당뇨연맹 총회에서 지금 앞타바이오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자체 기술이죠. 녹스 저해 플랫폼과 그리고 임상 1상을 성공적으로 마친 당뇨병성 신증 치료제인 APX115라는 제품의 사례를 발표를 했고요. 참가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았다라고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었죠. 상당히 기대가 되는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 임상 1상도 성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나왔던 게 바로 이번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고요. 자,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죠. 물론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지금 이거래 연속 양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공매도가 높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비중이 0.0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말은 거래 대비해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일단은 지금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세력이죠. 개인들을 거의 못하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공매도의 주체가 되게 되는데 공매도는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매도 비중이 작다는 것은 지수가 크게 하락할 것 같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주가 상승, 공매도 비중이 낮기 때문에도 조금 더 상승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이죠. 자, 거기다가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8월 달부터 해서 횡보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긍정적인 부분은 매월 조금씩 주가가 한 단계씩 레벨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뭐 크게 오르진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빼더라도 그래도 단계별로 주가가 조금씩 레벨하고 있다는 점은 뭐 긍정적인 부분이죠. 약간 기울기가 낮긴 하지만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거기다가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들 뭐 HLB, 헬릭스미스, 신라젠과 같은 뭐 필립스와 같은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기업들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이런 조정받을 때 나왔던 차익매물들이 과연 어디로 올라갈까요? 대부분 같은 동종업계인 제약바이오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했던 그리고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자금이 유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환매를 감안했을 때 앞타바이오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종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주가도 낮은 수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었고요. 거기다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상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번 달에 흘러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순환매 자금들이 흘러 들어가는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임상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에서 횡보 흐름을 좀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 있었던 뭐 HLB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추이를 좀 더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약바이오 업종은 그 어느 섹터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급등이 나올 수 있지만 재료로 올라가는 종목이죠. 실적이 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임상은 실적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죠. 단순히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줄 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 나온 이후에 당연히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타이밍을 못 잡으시면 당연히 큰 폭의 손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또 섹터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장중에 계속적으로 변동성에 맞춰서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지키시면서 빠른 매매가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앞탑에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대응이 좀 힘드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성장주들 위주로 실적이 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게 좋고요. 다만 앞타바이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단기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장중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종목은 조금 상승에 또 베팅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손절가와 목표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주가 수준을 보면요. 주요 매물대, 이 매물대가 현재 주가 수준에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지금 두 번째로 긴 2 매물대죠. 1 매물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요. 2 매물대인데 지금 2 매물대 하단 부분과 2 매물대 상단 부분을 그려드렸습니다. 지금 2 매물대 하단 부분은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면서 오늘 마감이 됐지만 2 매물대 상단 부분을 아쉽게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밀려내려오는 모습, 즉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러면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입니다. 이 매물대 하단 부분 한 24,000원 부분을 여러분들이 손절가로 반드시 대응을 하시고요. 이 매물대가 또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에 받을 매물대가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밀려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밀려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뭐 지금 종가 대비해서 10% 넘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가는 방금 말씀드린 24,000원 선으로 꼭 적어 놓으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추가로 매수하시는 분들도요. 만약 내일 장 초반에 밑에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 확실하게 지키시는 매매가 중요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이 매물대 상단 부분이죠. 자, 주가가 이 안에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매물대 사이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하지만 밑에 지지선이 무너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은 뭐 저항이 걸릴 수는 있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당연히
다음 매물대 부분인 이 정도 선이 되겠죠. 한 34,000원 정도 선으로 1차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매물대 상단 부분만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다음에 역시 상단 부분에 큰 매물대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을 보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 매물대만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다고 한다면 1차 목표가는 34,000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 같이 변동성이 큰 섹터들은 손절가가 중요합니다. 24,000원 손절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4,000원 손절가는 반드시 지키는 매매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앞타바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사항 나오면 바로바로 또 컨텐츠 올려드릴 테니까요. 알림과 구독 설정해 놓으시면 좀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채널명을 바꿨습니다. 박재순의 리얼스탁으로 바꿨는데요. 기존에는 좀 더 기업 탐방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요. 그냥 이슈되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손절가와 목표가까지도 계속 잡아드리면서 설명드린 종목들 매도할 때까지 한번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매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앞으로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도 많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스탁의 박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